온라인 부업 시작해보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 사업자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는지, 뭐 업종 코드니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이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맞는 건지, 조심해야 할 건 따로 없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저는 사업자 등록증 낼때 를 놓쳐서 3억 정도를 손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앞쪽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주의사항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부분만 보실 분들은 여기 해당 시간까지 쭉 당겨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새로운 사업자 내서 신규 계정으로 월 매출 1억, 월 순수익 2천만원 처음부터 만들기 챌린지 하고 있죠. 저도 2026년 올해 2월에 사업자를 새로 냈거든요.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 바탕으로 초등학생도 보기만 하면 이해하기 쉽게, 따라하기 쉽게 주의해야 할 점부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구독자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내는 방법 하나는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온라인 셀링 하시면서 필요한 이런 정보들 쭉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인 월 매출 1억, 월 순수익 2천만원 벌기 챌린지인 마셈 키우기 챌린지 35일차 성과 먼저 빠르게 인증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신규 계정을 만든 뒤 지금까지 1600개 이상의 물건을 판매했고, 지금 처음으로 런칭했던 제품 있죠? 하루에 50개에서 70개 정도 판매가 쭉 되고 있다가 2차로 주문한 물건이 생각보다 도착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전량 품절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 사이 두 번째 런칭한 제품이 벌써 하루에 판매량이 100개 정도 나와주고 있어서 판매량에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인증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방법 완벽하게 정리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영상도 만들어두면 몇 분이나 보실까 싶지만 그래도 만들어두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되겠죠. 우선 사업자 등록증 내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꼭꼭꼭 주의하셔야 할 점 몇 가지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사업자들을 위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세액 감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PD님께서 편집해서 올려주실 겁니다. 청년 세액 감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직접 창업했을 때 창업 후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세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크게 연령과 최초 창업 여부가 있는데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최초 창업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첫 창업 이후 5년 동안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애 첫 사업자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식업이라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면 1월에 내든 12월에 내든 상관없이 그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이 1만 원이라도 발생을 했으면 그 해부터 5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모르고 시작 첫 해에 순수익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벌었다가 그 뒤에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 3년은 세금 혜택 받는 구간을 완전 싹 날려버렸고요. 돈 좀 벌려고 하니까 그 세액 감면이 끝나버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랑 폐업이 너무 쉬우니까 폐업을 하고 다시 만들어도 별 문제 없겠지 하시고 생애 첫 사업자를 폐업해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십니다. 근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개 업종에서 생애 첫 사업자만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거라 첫 사업자를 폐업하는 순간 그 업종으로는 5년간 세액 감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그냥 날려도 상관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소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아낄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 두 번째, 만약에 첫 사업 개시를 하고 첫 해에 손실이 발생했다, 아니면 과거의 저처럼 사업 첫 해에 이게 벌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게 좀 하시면은 네이버에 세무사를 검색하셔서 아무 세무사분한테나 상담 요청을 하신 다음에
그 해에 매입을 더 잡아서 손실 처리를 하면은 그 해는 5년 카운트다운에서 제외가 됩니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이 플러스로 발생된 해부터 5년 카운트다운이니까 세무사님 상담을 받고 그의 세금 신고를 대리로 맡기면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렇게 비용을 내야 될 텐데 그 비용 아끼지 마시고 꼭꼭 세액 감면 카운트다운 다음 해로 넘기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걸 5년 전에 저에게 누군가 알려주셨다면은 저도 3년을 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위해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홈택스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개인정보를 쭉 입력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회원가입이 완료되셨으면 다시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로그인, 간편인증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 인증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날라온 카카오톡 인증을 완료해 주시면 이렇게 홈택스에 손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이쪽 칸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 다음 검색 결과에 보이는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들에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저도 적으면서 계속 가볼게요. 전화번호 1234 1234. 사업장 전화번호는 있으시면 적어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 번호랑 똑같이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전자주소도 네이버 주소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되고요. 해서 수신동의 처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 부분 해당 사항만 변경하세요. 이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인가요?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들은 해당되게, 아닌 것들은 아니요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 6번 통신판매를 진행하실 건가요? 여기 전자상거래 있죠? 저희가 하는 거는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업입니다. 여기서 예를 체크를 해주시고 월세에 살고 계시다. 근데 집 주소로 뭐 하시거나 아니면 비상주 사무실을 낼 거다 하시면은 여기 사업장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예에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제 상호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할 가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름을 짓는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하셔서 막 일주일 걸리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진짜로 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막 지으셔도 됩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 찍으면서 이건 무시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거든요. 그건 진짜 안 중요하니까, 안 중요해서 막 해도 되는 거니까 너무 큰 시간 쏟지 마시고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아직 뭐 이름을 정하기가 어렵다, 나는 장명 센스가 없다 하시면은 챗GPT한테 단어 몇 개를 던져주시고 괜찮은 이름 지어달라고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장사랑 다르게 오프라인 장사는 이제 실제로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업종은 고객들이 저희의 상호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부담 없이 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상호명을 마셈 키우기로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일자를 적는 칸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오늘 날짜로 하셔도 되고 일주일 뒤로 하셔도 되고 내가 그냥 이 날짜부터 장사를 시작하겠다 라고 등록을 하는 날짜입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날짜인 영상 찍는 날짜인 4월 1일 날짜로 클릭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기자금이랑 타인자금 종업원수 적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앞에 별표 있는 칸 있죠. 요것만 필수로 적어주시면 되고 밑에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상관없는 칸입니다. 저는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업장 주소를 적는 칸이 나오는데요. 이게 집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 주소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땐 집 주소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만약 나는 내 집 주소를 노출하는 게 좀 싫다, 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 내면은 말 그대로 내가 가서 상주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 사무실을 사용하진 않고 사업자 등록용으로 주소지만 빌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독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 이름 플러스 비상주 사무실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테니까 한 두세 군데 연락해 보시고 가격을 물어보신 다음에 계약을 해서 이쪽 주소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이 컴퓨터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장 주소지랑 실제로 대표자인 저희가 활동하는 주소지의 차이가 너무 크면 이게 나중에 세법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서울에 사시는 대표님이 저 멀리 강원도나 부산 이런 데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한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거주하고 계신 곳 주변에 있는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 있죠.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시면은 이게 지역에 따라서 세액 감면율이 달라지거든요. 서울은 감면율이 적고 지방은 많고 이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울 사는데 저기 부산에 사업자를 내면은 더 많이 감면되니까 난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걸리니까 가까운 경기도권도 전부 걸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내가 출퇴근 가는 거리에 위치한 비상주 사무실 하나 얻어서 하시거나 집 주소로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임대차 목록 적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사무실이나 매장을 따로 빌린 게 없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게를 따로 빌렸나요? 사무실을 따로 얻으셨나요? 이걸 묻는 겁니다. 만약에 따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한 게 없으시면은 없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월세집에 사시는 분들은 부동산에서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있죠? 그거를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종 선택,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적는 칸입니다. 자, 저희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거죠. 그러면 여기 업종 입력 수정 눌러주시고요. 업종 키워드에 전자 상거래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업종 코드 525101로 해당되는 이걸 클릭해 주시고 선택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선택하는 칸이 나오는데 선택하신 업종은 현금 영수증을 의무 가맹 및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나오죠. 저희는 클릭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같은 걸 선택하는 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로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은 뭐 식당이나 오프라인처럼 집기 같은 초기 비용이 드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간이가세자로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도 간이가세자로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이버몰 넣는 칸이 있는데 이건 아직 저희가 쇼핑몰 가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따로 넣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출서를 입력하라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저희는 임대차 계약서 4번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처럼 월세를 살고 있다면요. 업로드를 해주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자,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파란 색깔 제출 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에 저희가 작성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 서류들에 적힌 내용들은 시험 답안지가 아니라서 틀렸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닌데 나중에 또 수정하려면 번거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혹시 뭔가 누락했거나 하면 관할 공무원분께서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를 올려달라고 전화해 주시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달라고 연락 주시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확인이 끝나셨으면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접수되고 처리가 끝나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하자마자 무조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한 2-3일 정도 기다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청지역 세무과에서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청이 끝났다면 며칠 뒤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이 끝나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완료됐다 라고 연락을 받으시면 아마 문자로 연락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홈택스에 다시 접속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사업자 등록 증명 또는 사업자 등록 관련 메뉴로 들어가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등록 증명이라고 검색하시면 발급받는 칸이 나오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종이로 뽑으셔도 되지만 PDF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은행 또는 쇼핑몰 입점, 통신 판매업 신고 같은 걸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요걸 할 때 매우 편리해집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제일 어려운 첫 단계는 끝난 겁니다. 처음 보면 복잡해 보여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오래 멈추고 고민하는 것보단 일단 따라해보고 뭐든 실행을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따라해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스텝인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법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영상을 찍는 오늘 2026년 4월 1일 지금 시작해도 쿠팡 로켓크로스로 진짜 돈 벌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쿠팡 계정은 어떻게 만드는지, 상품은 어떻게 찾는지, 쿠팡에서 판매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아직 월 매출 1억, 월 순수익 2천만 원은 한참 모자르죠. 마센피우 이놈은 진짜 월 매출 1억, 월 순수익 2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허풍쟁이 사기꾼일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돈 벌러 가야죠. 다들 마르지 않는 샘물 키우기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